근데 KBS라면 네. 시도를 못할 일이잖아요. 이거 제 친정이어가지고. 아니, KBS고 뭐 네. MBC고 간에 본 네. 적이 없는 그림이니까 네. 그런 시도를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제 순전히 제 경험에 비추면 채널 대 채널이 아니라 제가 조연출 생활을 하면서는 저는 크게 그림 욕심이 없었던 PD였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애초에 촬영을 할 때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그런 작업은 드라마에서만 필요한 일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직을 하고 나서 여기 후배들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제가 2년차, 3년차, 5년차 때 저는 가지지 못했던 그 그림에 대한 욕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고, 그림에 대한 회의를 되게 오래 하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추가 촬영도 마다하지 않고 계속 하고 보완하고 해서 어떻게든 처음에 회의 석상에서 얘기 나왔던 거를 방송에 구현하고자 하는 욕심이 되게 다 열정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게 되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것 같고, 뭐 굳이 또 이제 채널의 장점을 따지자면 수많은 촬영과 시행착오를 가능케 하는 이제 제작비는 예. 어쨌든 분명히 그러니까 서포트가 되는 거니까. 제작비와 뭐 여러 가지 제작비와 열정이 막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받침을 안 해주는 거. 네. 아니 저 고민국 PD님도 KBS에서 네. 오셨으니까 네. 다 같은 맞아요. 건데 이제 어쨌든 네. 제작비와 뭔가 윗선에서 그걸 허락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 제작비가 뭐 유퀴즈는 사실은 다른 어떤 이 블록버스터급 그런 제작비는 아니거든요. 일단 네. 인건비가 별로 안 맞아요. 되죠. 네. 출연자가 적어서 네. 저희는 그 비용을 상금과 상품으로 돌리자 뭐 이랬던 건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뭐 시작한다 하면은 그냥 그 프로그램에 맞는 현실화된 예산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짤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애초에 구상했던 컨셉대로 구현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10,000보 이상을 건넨다고 네. 그러잖아요, 하루에. 네. 근데 그 힘들게 하는 걸 유재석 씨가 일로 만든 사이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는 힘들어야 일을 한 것 같고 네. 보람이 있고 뭔가 편하면 뭔가 덜 한 것 같아서 맞아요. 불안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 박자가 다 맞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이. 제작진의 열정하고 네. 일단 유재석 씨는 제가 다 아는 바는 아니지만 아침형 인간이세요. 되게 밤에 되게 일찍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저희 화요일 11시가 저희 본방이었잖아요. 사실은 본방 시간대는 주무세요. 왜냐하면 다음날 촬영, 저희 유퀴즈 촬영이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오셔서 하루 종일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서야 촬영이 끝나는 그런 형태라서 뭔가 더 누군가를 만날 의지가 있고 더 지금 컨디션이 되는데 여기서 그만하자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네. 정말 대단하시네. 네,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배우게 되고 네. 현장에서의 80~90%의 연출은 유재석 씨, 조세호 씨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라디오 듣듯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물론 이제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어디서 촬영하면 좋을지 정도 이제 스태프들과 상의를 해서 세팅을 하는 정도지, 그 누굴 만나서 얼마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디론가 향해서 또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것인가, 이 모든 부분이 다 출연자들한테 있는 거라서 이제 현장에서는 정말 출연자들이 가장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그러고 나면 저희는 이제 방송이 나가는 시점까지 여기서 이제 편집으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를. 근데 그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는 PD님이시잖아요. 네. 그 자막이라든지 뭔가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이 네. 대사 중에서 어쨌든 뽑아내야 되잖아요. 네. 그 포인트를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 후배들한테 꼭 이 이야기를 전달하겠습니다. PD님은 모든 게 다 네. 후배들의 공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사실 저도 사실은 편집을 하거든요. 그게 하는 이유가 같이 편집실에서 부대껴 있어야 후배들이 뭐가 힘들고 뭐 때문에 지금 고민이고 뭐 때문에 고생하는지를 같이 느껴야 그렇죠. 돼서, 그게 사실은 되게 팀워크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후반부로 갈수록 후배들이 더
반짝거리게 저보다 훨씬 편집을 잘하는 거예요. 이 시민분을 내가 아니라 저 후배들한테 편집하게끔 하면 더 돋보일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 정도로 너무 후배들이 잘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아가면서 잘하는 피디님들 이름 좀 싹. 네, 다 얘기하고 지금 이제 뭐 작년에 함께했던 PD들이 이제 이정현 PD, 강민성 PD, 이하나 PD, 이승환 PD, 그리고 김태희 PD, 박근영 PD, 이기현 PD, 이종혁 PD, 그리고 김남호 PD, 박주현 PD, 민정원 PD. 백동주 PD, 곽유경 PD 지금 14명을 말했어야 되는데 빠졌을까요? 좀. 다 이름을 네. 우리가 네. 잘 알아둬야지 다른 네. 프로그램에서 또 맞아요. 만나면. 네. 그 이게 우리 돌아오는 거는 네. 3월에 돌아오나요? 일단은 편성을 앞당겨 달라는 자기님들의 수많은 요청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다 기다리고. 네, 그래서 이기혁 편성국장님의 어떤 이타적인 편성을 기대한다고 이제 자막으로 마지막에 표현했었는데 그런 이타적인 편성이 저희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1일 수요일, 네. 수요일 9시. 그럼 2월에 촬영을 하겠네요. 네, 2월 말에 촬영을 하게 되고 올해가 또 저희가 겨울방학이라고 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추워서인데 올해가 생각보다 안 추워서 물론 이제 나가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되면 좀 춥긴 한데 작년보다는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네. 또 사람들이 몰리거나 막 네. 그런 일이 이제는 생기지 않을까 좀 네,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많이 사실 그렇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는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을 때가 좀 더 수월할 때가 많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구경해 주시면 마치 이 순간이 이렇게 방청 현장과 같은 네, 네. 그런 분위기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막 출연자분들도 같이 이제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구경 오시면 사실은 안전에 관한 거가 항상 제일 걱정이에요. 이렇게 가끔 사진 찍으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인도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전에 관해서만 저희가 사실은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십사 항상 얘기를 하고 구경을 하시는 건 얼마든지 네, 괜찮습니다. 이동욱 씨 토크쇼에 부산행 그 감독님이 나오셨는데 네. 그 감독님은 그렇게 눈치를 보신대요. 그 네. 현장에. 네. 왜냐하면 본인이 남의 촬영 현장을 지날 때 이거 다 뭐야? 막 이런 네. 느낌이어서 그 현장 가지고 그럴까봐 네. 눈치가 보여가지고 빨리빨리 찍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실 저희가 뭐 장소를 뭐 협조를 구해서 허가받고 이렇게 통제해서 찍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민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을 저희가 잠시 빌려서 이렇게 네. 하는 것일 뿐인데 그거가 오히려 민폐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네. 하게 되고 그래서 출연자도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쓰세요. 이게 딱 장소를 세팅을 다 해놨어도 토크를 하다가도 뭔가 방해가 되거나 그럴 것 같으면 바로 철수를 해서 딴 장소로 저희가 옮겨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네. 그러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PD 작가들 같이 전체 일을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을 좀 더 네. 이용하는 것도 해보고 좀 더 정말 우연히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많이 열어놓고 돌아다녀 보자. 지방에서 왜 안 오냐고 아우성에서. 네, 그래서 지방도 사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어떻게든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특집과 겹치다 보면은 좀 뭐 한 달이 지나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골고루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일단 처음에 그건 있었어요. 상암동에 방송국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상암동을 돌아다니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정말 마리텔 하시는 그 조연출 PD님도 만나게 되고 또 영서 선배도 만나게 되고 했는데 처음에 어떤 장소를 가기 전에 이 장소를 답사하면서 특징을 최대한 살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 같은 공간에 계시는 분들은 꽤 되게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각자 다르지만 또 공통점을 저희가
그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냥 짐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비슷하게 방송국은 나왔어요.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어쨌든 저희가 방송국 놈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겪는 것들을 다 비슷하게 겪고 있구나. 또 이거에 더해서 사실 영석 선배님과 함께 일해본 적은 없지만 그분과 이제 이명환 선배님이 만들어놓은 그런 유산에서 저는 트레이닝을 네, 받고 네,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냥 건너서 그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관을 이렇게 영향을 받아 왔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영석 선배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은 뭐 사석 몇 번 빼고는 정말 그렇게 제작자로서의 고민을 듣는 시간은 저도 처음이었었거든요.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네.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 무슨 편지? 제 생각이. 아니요. 제일 마음이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만약에 재미를 타율이라고 놓고 봤을 때 타율을 높이려면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그거를 적게 방송에 내면 사실은 기계적으로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이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제작진의 어떤 사정 때문에 편집이 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작가분이 전화를 해서 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근데 경우들이. 그렇게 하시는 제작진 정말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거도 진짜 제가 지금 처음 들었지만 네. 엄청난 장점인 거예요. 그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편집돼서 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날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인터뷰해서 장시간 동안 했는데 저안 방송을 저안 나오네. 아니 네.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 네. 방송을 봤는데 아예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양해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 흐름하고 지금 요번에 안 맞아서 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예 말도 없고 방송에도 안 나오면 진짜 보는 사람은 제작진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보면 정말 그 기본이 철저하신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맞아. 네, 그러다 보니 그래서 무작정 많이 만나서 적게 방송에 내는 건 아니라고 이제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불가피하게 이런 일도 생기긴 하지만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오늘 만난 분들과의 추억을 그분들이 본인과 가족분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공유할 수 있게 정말 꼭 방송까지 가져가자라는 마음을 이제 MC도 갖고 있고 제작진도 갖고 있어서 그냥 다른 예능과는 달리 그분들의 모습을 최대한 저희가 왜곡하지 않고 각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그 한 회 안에서의 여러 시민들을 통해 여러 세대를 통해 이렇게 보여주자. 이렇게 생각이 서로가 많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지만 또 그 안에서 나와 닮은 점들을 각자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는 촬영도 있을 수 있는데 유퀴즈 촬영을 하면 하루 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웃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울게 되는 순간들이 하루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9시간의 촬영을 잘 모아서 80분에서 100분 사이로 만들어내면 물론 정말 웃음으로 꽉 찬 프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한 주 한 주 대처해 나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날이 없으시답니다. 항상 잘 풀리신답니다. 그 상금은 이렇게 토크 장소가 펼쳐지고 나면 저희 후배 중에 한 명이 그 담당이 ATM부터 찾아요. 예. 그래서 ATM에 이제 허가를 받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초반에는 저희는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ATM에서 100만 원을 뽑을 일이 잘 없잖아요. 그 경험을 좀 맞아요. 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5만 원짜리를 척척 뽑는 거. 맞아요. 그걸 5만 원짜리로 뽑을 건지 만 원짜리로 100장 뽑을 건지부터 선택을 해가면서 그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조금 익숙해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희가 아예 그 봉투, 상금 봉투에 뽑아서 가지고 다녀서 진행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좀 시간을 세이브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상금을 일단 후배가
아침에 500만 원을 뽑아서 저한테 줘요. 이제 오후쯤 됐을 때 뭐 바닥이 날 것 같으면 더 뽑아오고, 그래서 하루에 5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사실은 뭐 이 정도가 나가겠지 예상하는 수준? 근데 그보다 뛰어넘을 때도 있었던 것 찾아오면 같고. 되죠. 뭐. 네네, 찾아오면 되고. 사실 이런 거 너무 죄송스러워서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 인터뷰에 응해 주시면 일단 다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유퀴즈에 나와야지 이런 분보다는 오히려 그냥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내 길을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는 분들이 유재석 씨, 조세호 씨와의 그런 아이 컨택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만난 유재석, 조세호와 그냥 담소를 나누고 내 이야기, 내 생각을 공유하러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그냥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편집으로 저희가 꾸미거든요. 그게 이제 막 억지로 왜곡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쁘게 담아서 방송에 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편집할 때 기준이 그거예요. 이거를 방송으로 보는 내가 눈살이 찌푸려지거나 이거를 불쾌하다 하면은 저희는 편집에 실패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거를 되게 주변에서 가족들이, 친구들이 즐거워해주고 막 기뻐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연락을 해주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길 저희는 기대하는 거거든요. 방송이 점점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이제 지금 유튜브도 이제 너무 대세고 이제 방송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그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쏘는 그럼요. 일이라고 기본은 TV죠.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냥 좋은 추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은 제 삶의 제 가치관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냥 제 갈 길만 항상 가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친구들, 제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냥 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세대 분들에 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다 그렇게 살죠.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매주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저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배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세상이 넓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한테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배움을 얻었듯이 그냥 저 또한 그냥 누군가한테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 이름이 뭐예요? 김세온입니다. 김세온. 세온이요. 아, 세온이는 네. 참 좋은 아빠를 줘서 기쁘겠어요. 아니. 정말 좋은 아빠가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존경할 수 있는 아빠. 진짜 부럽습니다. 네, 이거는 편집 안 해주시면 나중에 꼭 보여줄게요. 제가 아니 그 페북 글에서 보니까 네. 아내 사랑도 네. 아내에 대한 배려도 크시던데 아 네. 저는 진짜 존경할 수 있는 아빠이셔서 좀 부러워요. 그거 보셨어요? 이렇게 다 네네네. 캡처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게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프로그램 하면서 불안하더라도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뭐 예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뭐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선배는 오히려 후배를 생각해서 잘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냥 매번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제작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정말 중요하다 생각할 때는 얘기해 주시지만 대체로는 그냥 혼자 헤쳐나가게끔 두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진짜 의지가 되는 게 비평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비평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잠깐 숨을 고르고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이렇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분이라서 비평보다는 네. 대중 시청자의 네. 생각이죠. 네.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 있는지 네. 또 여기서 그게 배우네요.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또 배웁니다. 일단 대중이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 저도 네. 테레 비평 네. 그 댓글을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네, 저도 진짜 그래서 사실 틈 날 때마다 항상 기사에 댓글들 다 보는 것 같아요. 다 일일이 다 보고 따끔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항상 더 생각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신데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된 점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네. 짚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네. 지금 화두는 그 소통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유퀴즈를 즐기실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한 회차에 5분에서 7분 정도 되는 그 유퀴저 분들 말고도 더 판을 열어둘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어요. 좀 자기님들에게 그 열려있는 소통의 길을 좀 저희가 만들어 보고 싶은. 네. 저는 왜 그때 그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나 네. 그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네. 좀 그런 후일담도 어느 날 이렇게 묶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도 계속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